이분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시고 48세 여자분이시고 그다음에 금천구의 빌라에서 자가 신탁대출은 뭐냐면 이거를 이제 그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전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고 계시고 전신고는 아마 딴 데 돼 있다는 얘기고요. 특이한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해서 신탁대출을 받았다는데 우리가 그 부동산 매매 사업자라고 있잖아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저는 매매 사업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십니다.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시죠? 네. 번거롭고 이게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년에 조건이 뭐냐면 2년에 3건 이상 매도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2년에 3건. 근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 2년에 3건 이상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진짜 1년에 계속 몇 번씩 사고 팔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부동산을 계속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팔아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2년에 3건을 충족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에 3건, 1년에 한 건씩만 팔거나 아니면 2년에 한두 건만 팔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왜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했냐면 본인이 굉장히 사고 많이 팔거나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빌라를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이게 다 빌라들이거든요. 빌라를 많이 샀는데 2년 전부터 빌라를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매매 사업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명도 비용도 많이 들었고 몇 달 전에는 아래층 누수 보수 비용도 들어서 빨리 매도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세입자가 또 집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계에 급급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시간 맞춰서 집 보여주고 이럴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당연히 안 보여주려고 하죠.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빌라는 매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지금 이게 다 빌라예요. 그래서 월세 받는 것도 있고 이제 전세 주신 것도 있고 대출 받아서 뭐 전세 놓은 것도 있고 한데 이 빌라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거의 경매로 사신 거예요. 경매. 네. 경매나 이제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거를 투자를 언제부터 했냐면 2017년도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순자산도 3억 4천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이건 팔아봤을 때 얘기지 실제 이게 가격이 안 팔릴 거예요. 그럼 순자산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케이스랑 2017년 똑같이 케이스인데 아까 그분은 시흥 장현지구라든가 이렇게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2개만 딱 실거주 목적으로 했는데 그게 10억 이상 불어난 거고 그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생 엄청 했을 거 아닙니까? 빌라 낙찰받고 명도 하려고 하고 또 경매학원 다니면서 또 공부하고 근데 결과는 어때요 여러분? 전혀 딴판인 거예요. 전혀. 그래서 제가 경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는 경매 투자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경매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매로 큰 돈을 버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일반인이 경매 낙찰받고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해봤자 빌라 이런 거 낙찰 받아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는 입지 좋은 거 저평가 된 데 찾아서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거나 분양받는 게 훨씬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경매를 안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뭐 권리분석하고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안 하거든요. 이런 거를 진작에 간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 경매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오해하시거나 굉장히 저를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물론 경매로 싸게 사면 좋죠. 근데 대부분 좋은 지역은 경매도 잘 안 나올 뿐더러 쉽지 않아요. 낙찰받기가.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이분은 결국 이런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을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매도 물론 나쁘지 않고 좋은 투자 방법이 하겠지만 너무 경매에 올인하다 보면 이 바깥을 못 보는 거예요. 더 좋은 타이밍과 더 좋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좀 약간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라. 그리고 경매 학원 같은 데 가면은 경매 강사들이 경매가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경매 강사분들 중에서 본인 자산이 많으신 분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생각보다.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경매 강의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경매가 무조건 최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머리를 굴려보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은 제가 무진장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경매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에 목을 매거나 정말 이 경매만 올인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연을 좀 채택을 했습니다. 저 연도를 보면 네. 정말 갭투자의 호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웬만한 어디 다른 아파트만 샀어도 몇 억은 벌었을 타이밍이거든요. 2017년부터. 근데 경매로 하겠다고 그런 아파트 투자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근데 이분이 아직도 좀 생각을 고치지 못하신 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 경매도 또 재개발 되려면 또 그게 또 하세월이고 또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파트보다는 아직도 이 빌라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마인드를 일단 바꾸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저평가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찾는 게 중요하지, 지금 빌라를 여기서 더 늘리는 거는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빨리 마인드를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 달에 보증금 1억에서 월세 25만 원 받고 있는 빌라가 있고요. 이것도 뭐 현 시세가 좀 올랐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 팔려야 되는 거고, 실제 상 가격만큼 올랐다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빌라는, 아파트랑 달리 빌라는 시세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본인 거주하고 있고, 최근에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요거는 모아주택 1차 후보지라고 해서. 네, 근데 모아주택도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고, 오히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08년도 때도 마찬가지, 금융위기 때도 빌라 가격이 엄청 많이 뛰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때 용산 참사를 계기로 싹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뉴타운 지역도 해제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또 반발이 또 어마어마하는 것도 있고, 또 세입자의 갈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르네상스 해갖고, 한강 르네상스 해갖고 쫙 개발 계획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내려왔었잖아요.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이런 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것만 너무 믿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냥 갖고 저평가된 아파트 있으면 크게 변동 없이 하는데, 이런 거는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입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모인 그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 편하게 해야 돼, 일단은. 마음 편하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지고, 그러면 또 빨리 처분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음 편한 투자가 최고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빌라 투자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떻겠냐. 예. 근데 물론 지금 하신 거 있으니까 이거를 뭐 일시에 다 처분할 수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도 좀 정리하셔라. 가능성 없는 거부터, 본인이 생각할 때 가능성 없는 거부터 정리하셔서 싸게라도, 내가 산 가격만큼이라도 팔아서 차라리 이 돈으로 다시 새롭게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세팅. 네, 다시 세팅. 근데 이제 그게 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최근에도 또 사셨더라고. 9월 24일이면 최근이지 않습니까? 모아주택. 네, 모아주택 뭐 회사인데, 이것도 뭐 되면 좋긴 하겠지만 또 봐야죠. 뭐 또 추가 분담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입은 270만 원이고 지출은 100만 원. 굉장히 많이 알뜰하셔서 잘 하시는 것 같건데, 수입을 조금 더 늘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파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일을 해서 수입을 좀 더 늘리시는 분을 좀 찾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현실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수입 늘리는 게 말이 쉽지도 어렵거든요. 그래도 좀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출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자산 대비 대출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리해서 하셔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사연을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현실을 좀 냉정하게 좀 깨달으시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4분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직업의 4분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직장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이 있고요. 사업자가 있고 투자자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투자자를 꿈꿔서 이쪽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이 직장인을 우습게 보고 투자자로 오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이 직장인을 먼저 운용하면서 서서히 투자자로 가서 사업자로 길로 가는 게 최고다. 여기서 물론 자영업을 해서 사업으로 가신 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4분명 중에서 사실 가장 돈을 효과적으로 벌 수 있는 게 저는 투자자로 봐요. 물론 이제 사업자. 왜냐면 사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스템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투자는 여러분 이런 거에 비해서 자영업, 사업자, 직장인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훨씬.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앞바퀴, 뒷바퀴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투자자로 돈을 벌려면 뒷바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투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생각할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투자자의 전업을 꿈꿨지만 경매 그 어떤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경매 함정. 경매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좀 멈추신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생각을 바꾸려면 지금이라도 빌라에서 아파트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거주 월세도 가능해서 독상 주공에서 월세를 살고 싶다. 뭐 이거는 오케이. 저렴한 비용에서 살고 싶어 하니까. 근데 노후 준비와 서울 중심부를 희망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큰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빌라로 서울 중심부 이 서울 중심부가 아파트일 거 아닙니까? 실거주가. 만약에 빌라면은 뭐 서울 중심부에 뭐 빌라 사는 건 상관없겠지만 근데 현실을 봤을 때 사실 서울 중심부를 지금 노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아직 자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지금은 수도권 외곽 혹은 지방 외곽부터 돌면서 자산을 불려야 할 타이밍이지 서울 중심부를 노리는 건 아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빌라 투자하는 거의 단점이 뭐냐면 그래도 서울이지 않냐 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서울 빌라나 서울 나홀로보다 수도권 외곽에 대단지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시흥도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내가 굳이 서울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빌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서울이다. 서울이 입지가 최고다. 입지가 최고다. 물론 입지가 최고죠. 하지만 상품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객관화가 좀 필요하실 것 같다. 객관화라는 얘기는 현실 좀 냉정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처한 위치가 어딘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짜서 움직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투자를 잘하려면 일단 본인 자신을 알아야 돼. 본인 자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 어디를 투자를 할까? 세금을 어디를 하는 게 유리할까? 본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는 게 좋을까? 내 자금에 맞는 지역은 어디일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해요. 세계 전망이 이렇고 우리나라 전망이 이러니까 이래서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투자는 보텀업 방식으로 해야 돼. 보통 나부터 시작해요. 나부터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계 전망도 의미가 없다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아니 세계 전망이랑 나랑 뭔 상관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세계 전망은 이렇게 보텀업에서 올라올 때 세계 전망을 보는 거지 세계 전망부터 봐서 내려오면서 그럼 난 뭘 투자해야 되지?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는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 보텀업에서 올라야 된다. 탑다운 방식이 아니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좀 꺼내 들었고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부터 본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은 현실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내가 정말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반성.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거를 이렇게 번복하거나 그러면 마음은 심적으로 정말 이게 안 좋잖아요. 심적으로.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고 그러면 냉철하게 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지금이라도 처분할 거 빨리 처분하자. 그래서 부채 비율을 낮추고 이 돈을 가지고 작은 아파트, 뭐 저평가된 지역의 작은 아파트, 소형 아파트, 지방 아파트 아직 이런 데 싼 데 많아요. 여러분 그 새 아파트 2, 3억대 아파트도 있어요. 지금도 2억대 아파트도 있어요. 2억대 아파트도 새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아서 하시란 얘기예요. 2억대 아파트면 서울에 있는 웬만한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이랑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빌라보다 더 싸요. 근데 거기가 나중에 발전 가능성이 없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하시란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적은 돈으로. 아니, 2억대 아파트면 투자금이 얼마겠어요? 5천이면 돼요, 5천. 3천이면 되고. 3천, 한 2, 3천이면 돼요, 2, 3천만 원이면. 이런 데 하시면 되잖아요. 화나신 거예요? 아니,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니, 안타까워서 일단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또, 혼자 사시고 하시니까 또 투자자도 외로워요, 여러분. 투자자. 그리고 저는 왜냐면 투자자랑 사는 게 참 외로운 게 뭐냐면
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대표님은 투자자시니까 네. 같은 투자자들하고 같이 소통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이제 전문 투자자들은 또 의견이 또 다 달라요. 차라리 저는 다른 부류의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은 더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직군. 다른 직군. 그러니까 부동산 직군은 제가 잘 안 만나고 또 만약 만나도 사실 뭐 이렇게 뭐 할 얘기도 뭐 없고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다른 직군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배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종우 씨도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독고다이. 단점이 좀 더 많긴 한 거. 단점도 있죠. 단점도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들끼리 엄청 친하잖아요, 또. 엄청 친해서 막 카르텔. 그래서 뭐 강의도 뭐 같이 막 밀어주고 밀어주고 뭐 끌어주고. 책도 뭐 밀어주고 뭐 그런데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 관심 없고 그냥 내 투자하고 또 전적으로 또 저 믿고 하시는 분들한테 또 조언 드리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렇게 해야 100억을 버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카르텔? 1년에. 영업이 98억. 네. 카르텔 이렇게 해서. 근데 한편으로는 돈만 보면 또 이것도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자, 경매 투자의 단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빌라 투자냐, 아파트 투자냐, 당연히 아파트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죠? 혼자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돈이요. 돈입니다. 맞습니다. 돈이에요. 그래서 혼자 살려면 지금부터 사실 좀 늦은 감도 있어요. 왜냐면 48세면 사실 직장 뭐 얼마나 더 다니시겠어요? 한 7년 정도?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어느 정도 월세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또 혼자 사시니까. 직장 그만두면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정신 바싹 차리고,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을 좀 적게 하면은 현금 흐름은 만들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어디 사냐에 따라서 자산 규모가 커지는 거지, 내가 좀 저렴한 비용에서 살면은 현금 흐름은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빨리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나이가 되셨으면은 물론 결혼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혼자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어떤 신념이 있으시거나. 예, 그쵸. 뭐, 혼자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꼭 결혼은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서 잘 사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돈을 모아서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돈은 배신 안 한다. 돈은 배신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배신하는 거지, 돈 자체는 배신할 수가 없죠. 사물인데.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 돈이 그래서 진짜 뭐 정승같이 쓸 수 있는 거고, 뭐 또 개처럼 쓸 수도 있는 거고, 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세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